벌써 회를 리뷰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초밥집과 횟집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드는 생각은 역시 회는 저렴하지 않구나 였습니다. 하지만 예외 또한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회사랑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식당을 모아서 한 번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번 영상의 경우 1인 만원 이하에서 만원 초반대에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식당 모음집입니다. 가성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에 이번 편은 맛집이라는 개념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당 소개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노량진 학원가 인근에 위치한 해물포차 꿀통이라는 횟집입니다. 노량진에 3호점까지 낼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인기의 이유는 저렴한 모듬회의 가격입니다. 어떤 곳인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보시죠. 저는 지금 노량진 식당가에 위치한 해물포차 꿀통이라는 저렴하다고 소문난 횟집에 왔습니다. 이곳은 노량진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가 6시 오픈이거든요. 제가 오픈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5팀 정도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오늘 심지어 비가 오는 날인데도 회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꽤나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주문할 메뉴는 모듬회를 주문할 건데,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모듬회를 먹는다 했을 때에는 거의 인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를 주고 먹어요. 근데 이곳의 모듬회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저렴해요. 회 5종류가 들어간 모듬회 소 사이즈가 12,000원이고요 대 사이즈는 22,000원입니다 연어는 소짜 만원, 대짜는 2만원. 보통 소짜는 2분이서 먹는다고 하고요. 대짜는 3, 4인이 먹기도 한다는데 회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2명이서 대짜를 먹는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듬회 대짜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모듬회 대짜의 비주얼은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렴하다고 소문난 노량진 식당가에 정말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색을 띠는 거는 점성어라고 불리고 있는 홍민어예요. 그리고 여기 껍질이 붙어있는 거는 도미, 농어, 그리고 광어, 그리고 연어. 이런 식으로 광어, 농어, 도미, 연어, 점성어 총 5종류가 올라갔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곳에 있는 회를 순서대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회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죠. 바로 광어회. 광어는 그렇게 큰 사이즈의 광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제주산 중간 사이즈 광어를 썰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는 그렇게 얇지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조금은 몽뚝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간장 찍어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어회를 처음 입에 넣었을 때에는 살짝 질겅질겅하고 조금 질긴 느낌이 있어서 화로회인가 싶었어요. 근데 씹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무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킨 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모듬회의 정확한 이름은 숙성 모듬회입니다. 사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전날이나 오전에 화로를 잡아서 숙성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맛을 위한 숙성회가 맞나 싶었습니다. 광어 외에도 도미, 농어, 홍민어 다 숙성 정도가 달랐는데요. 솔직히 맛있는 숙성회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회를 저렴하게 먹고 싶을 때 찾아오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한 점이었습니다. 사실 가격을 보면 맛을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맛보다는 양으로 회 자체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로 만족하실 분들은 이곳에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농어는 화로회에 가까운 식감으로 나쁘지 않았으며 홍민어는 숙성에 쫄깃한 식감이 있었습니다. 연어는 기름진과 연어 자체의 냄새가 괜찮았으며 전체적으로 비린내가 없으나 숙성의 정도가 다 다른 걸로 봤을 때 의도적인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숙성 정도가 매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회가 숙성회로서 맛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마트 포장 회보다는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은 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리뷰는 아니었지만 이곳의 대표님이 댓글로 이번 영상을 피드백 삼아 더 나아가겠다고 글을 남겨 아마 더 좋은 음식으로 인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충청남도 서산 상길포에 위치한 미래수산 식당입니다. 이번에는 회덮밥인데요. 회덮밥의 비주얼 보이시나요? 이게 12,000원입니다. 진짜 회로 덮여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지 바로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미래수산 식당이라는 횟집이에요. 이곳은 사람들이 회를 먹기보다는 회덮밥을 먹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양의 회가 들어간 회덮밥 때문입니다. 바로 그 회덮밥은 짠! 이 회덮밥이 12,000원이에요. 지금 이 한 접시를 보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 먹는 회덮밥보다 확실히 회가 많이 들어갔다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땐 크지 않은 광어 반마리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를 좋아해서 여러 식당 다니며 회덮밥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회가 많이 들은 건 처음 봅니다. 지금 이 회덮밥에는 상추와 양배추, 당근, 김, 배, 콩가루, 광어 반마리, 참기름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회 양은 정말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덮밥 먹다 보면 처음에 회를 많이 먹다가 어느 순간 보면 회가 없잖아요. 적어도 이 회덮밥에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2,000원짜리 회덮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가 미쳤네요, 진짜. 네, 우선 그냥 회덮밥 맛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야채의 식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채들이 다 잘게 썰려 있고 상추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아삭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회 자체의 질감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회는 화로를 갓 잡은 건 아니고요. 영업 시작 전에 당일날 팔 광어를 미리 손질해 놓고 그걸 다 썰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작업할 때 거의 20에서 30kg 정도를 손질해서 저온에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기계로 써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나하나 썰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덮밥이라는 음식이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초장을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닌 이상 맛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와중에도 이 안에 들어간 배랑 콩가루가 이 회덮밥의 맛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는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을 주고 콩가루는 초고추장을 더 꾸덕하게 만들고 고소함까지 더해줘서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는 담백하고 자체의 단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흔히 먹는 광어의 맛입니다. 제가 먹은 시간대가 낮 2시쯤인데도 화라의스러운 쫄깃함도 남아있고 회 자체에서 불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판매할 양을 오전에 미리 손질하다 보니까 방문 시간대에 따라 회의 질감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곳은 댓글을 보니까 영업시간이 아주 유동적이더라고요. 포장도 가능하니 방문 며칠 전에 미리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신림 신원시장 외부에 위치한 초밥 아저씨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초밥 32개에 19,000원인데요. 게다가 화로초밥은 이렇게 긴 꼬리로 되어 있고 도대체 어떤 곳인지 바로 보시죠.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맛볼 거는 5,000원짜리 일반 모던 초밥. 되게 괜찮다. 지금 이 초밥의 구성을 보면 유호초밥, 오이마리 날치알 초밥, 점성어를 곁들인 롤초밥, 쭈꾸미 다리초밥, 계란초밥, 광어초밥 2개, 훈제가 아닌 생연어 초밥, 그리고 익힌 새우초밥 이렇게 총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파는 초밥을 보면 생선의 초밥을 많이 안 주는 편인데 이곳은 10개 중에 5개가 생선의 초밥입니다. 구성으로 봤을 땐 가성비 있어 보이는데 맛은 어떨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광어초밥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는 여기 있죠. 와, 뭐야? 되게 길어요. 지금 제가 회만 보여드리면 회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예요. 그렇다 해서 막 엄청 얇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밥은 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리 양념으로 살짝 끈적하게 쥐어진 밥인데요. 밥의 퀄리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우선 그렇게 맛있는 초밥은 아니에요. 밥 자체는 단맛보다는 식초의 신맛이 많이 느껴지고요. 밥은 약간 떡처럼 조금 단단한 밥이에요. 찐득하고요. 그리고 회는 그렇게 얇지 않고 회의 질감이 많이 느껴지지만 화로회의 질겅질겅하고 좀 질긴 느낌? 이게 좀 많이 듭니다. 뭐 맛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뛰어나다 그런 건 아니지만 5,000원짜리 초밥 세트에 이 정도의 회가 들어간 광어 초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초밥은 연어도 역시나 이렇게 깁니다. 사이즈가 꽤 되죠? 이것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초밥이라는 걸 만들어보고 싶은데 흉내내서 만드는 듯한 그런 맛이에요. 전형적인 노포 스타일의 초밥으로 쥐는 것에 있어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 초밥의 모양을 만드는 것에 집중한 초밥이었습니다. 초대리 간 또한 식당에서 먹는 맛보다는 단맛이 덜하고 초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집에서 개인이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연어는 양념에 덮여 있어서 세세한 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특별하게 비린내 없이 깔끔하고 기름짐의 고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점성어가 얹어진 롤초밥입니다. 안에는 오이랑 게맛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맛이 어떨지.
네, 일단 이 롤초밥은 일반 밥보다는 훨씬 더 나았어요. 안에 오이랑 맛살이 들어가 있어서인지 떡밥스러운 느낌이 조금 덜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회는 활 점성어 회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과수성된 것도 아니었고요. 생선회 초밥을 어느 정도 먹어보니까 느낀 건데요. 대부분 오전에 작업한 활어를 사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 숙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활어에 가까운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곳 초밥 아저씨는 저렴한 가격에 생선회 초밥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일반 모든 초밥을 어느 정도 먹어봤으니까 다음 초밥 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오늘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 모듬 초밥 큰 거예요. 총 32피스가 들었는데 가격은 19,000원. 물론 양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 올라간 회가 질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구성은 아까랑 살짝 다른데요. 일단 생선회 초밥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장어 초밥, 구운 소고기 초밥, 구운 연어 초밥, 그리고 간장새우 초밥, 그리고 광어 지느러미 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도마에다가 옮겨보았습니다. 도마에 옮겨보니까 양이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요. 보면 생선의 초밥들은 긴 꼬리 초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회를 이렇게 길게 썰어주셨어요. 앞서 먹은 구성과 겹쳐지는 게 꽤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구성에만 있는 초밥 몇 가지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먹을 초밥은 구운 소고기를 얹은 롤초밥.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초밥들은 전반적으로 다 식어 있어요. 그래서 구운 초밥들도 식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지가 않네요. 사실 포장 초밥이라 가장 걱정했던 게 불로 구운 초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질기거나 식었다고 해서 맛이 심하게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았던 소고기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초밥은 광어 지느러미 초밥. 그냥 활어를 잡자마자 바로 초밥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상당히 활어 느낌이 많이 묻어있는 초밥이었어요. 그냥 작은 광어에 지느러미 회를 초양념한 밥에 얹어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느러미의 고소함과 오독오독한 식감이 느껴졌으며 회가 길어도 두께감이 덜해서 맛보다는 시각적인 만족이 더 컸던 초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노포초밥처럼 찰진 초대리밥이란 점에서 호불호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향에 맞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해서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껏 다녀본 식당 중에 가성비 있는 곳을 모아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렴하다는 곳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맛에 있어서는 취향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이 점 꼭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